구시대 메이플에 대한 사용 선고나 다름없는 빅뱅 패치. 왜 일어났을까요? 물론 납득 가능한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목하는 것은 바로 비숍일 겁니다. 빅뱅 패치 이후 제일 첫 번째로 조져진 직업. 그저 세계를 멸할 만한 위대한 마법을 계승받은 죄밖에 없는데 탄압받은 직업. 오늘은 비숍이 가진 스킬을 한번 뜯어보자고요. 우선 마법사 공용 스킬부터. 비숍이 가진 스킬들 중 제일 첫 번째 스킬은 바로 메이플 용사입니다. 스탯을 무려 %로 올려주는 전 직업 공용 스킬이죠. 기본 마스터 레벨은 10, 이 상태로는 스탯을 5% 정도 올려줄 수 있는데요. 혼테일을 통해서 메이플 용사 20북을 얻는다면 10%까지, 나중에 또 30북까지 뚫는다면 올 스탯을 15%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내가 직접 투자한 스탯만 %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 스탯을 많이 찍었으면 부스탯 짝이 된 템을 끼면 되고요. 부스탯을 좀 많이 찍었으면 주스탯 작이 된 템을 끼면 되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찍든 간에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래도 특히 마법사에겐 이 메이플 용사가 갖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부가 요소일 뿐인 다른 직업들의 스탯들과는 달리 인트는 마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보유한 인트 10당 레벨업 시 추가로 얻는 MP의 양이 1이 더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반에 마나통을 크게 가져가고 메이플 용사를 통한 마력 증가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법사들이 자투에 혼목에 결혼 반지에다가 물렁물렁한 신발까지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럭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빅뱅입니다. 이게 물론 빅뱅 패치 후에는 비숍만 쓰는 비숍의 주력기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게 원래는 공용 스킬이었던 데다가 여러 대가 아니라 딱 한 대만 때리는 단타 스킬이고 게다가 길게 차징해서 써야 되는 스킬이었기 때문에 자주 쓰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차징을 끝까지 하면 물론 꽤 세긴 하다는데 숙련도도 꽤 높고요. 근데 암살 데미지 세고 맥댐 나온다고 18초씩 누적시켜가지고 사냥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마 차징 바로 풀어가지고 난사를 하는 식으로 쪼랩들 처리할 때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참고로 빅뱅은 4차 전직에 등장하기 전 가이드북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된 4차 스킬들 중 하나였으며 과거 이름은 퀀텀 익스플로전이었습니다. 뭔가 이게 공용 스킬이다 보니까 마법의 근원적인 원리는 같아도 시전자가 가진 속성에 따라서 폭발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아이디어를 쓰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왜 하필 퀀텀이었을까? 세 번째는 마나 리플렉션. 이것 역시 마법사 공용 스킬입니다. 스킬 설명부터 뭔가 눈길이 확 갑니다. 마법 데미지를 몬스터한테 반사시킨다? 한 번에 대상 HP의 20% 이상은 못 돌려준다고? 이거 완전 파워가드 법사 버전이잖아. 이 마법 데미지도 까주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야, 그럴 거면 돌려주는 데미지가 왜 100%가 넘겠냐? 데미지는 또 받을 만큼 받는 거고요. 그냥 받은 데미지 비례 때린 놈한테 데미지 넣는 스킬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쓸모는 있는 스킬이라고 봐요. 근데 사실 다른 스킬들이 너무 사기고 스킬 레벨 초반에 효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레벨 180 이런 노땅쯤 돼서야 슬슬 마스터 리북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스킬이었다고 하네요. 마법사 공용 마지막 스킬은 바로 인피니티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빅뱅전 뽕을 좀 빨 수밖에 없는 게 빅뱅전 스킬들 중에서 이펙트가 아예 하나도 안 바뀌고 본매에 아직까지 현역으로 남아있는 스킬, 이거 몇 없습니다. 이펙트랑 효과음이 진짜 졸라 멋있죠? 효과는 바로 표기된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든 MP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MP 먹는 하마인 광역기를 주로 사용하는 마법사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스킬이죠. 이 스킬은 획득 방식도 특이한데 전사 스킬 중 하나인 스탠스를 위해서 타일러스를 호위하고 있을 때 주변에 나오는 납치범 몬스터들로부터 가끔씩 스킬북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효과도 얻는 방식도 특이한 인피니티 역시 아쉽게도 그 스킬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용사의 의지는 다들 알잖아요. 유혹 빼주는 거. 아이고, 전 그만 굽고 빨리 그 스킬이나 리뷰해라. 알겠어. 나가지 말고 좀 기다리십시오. 자, 제네시스. 단연코 메이플 스토리 최강의 스킬이고 비숍을 그저 주교가 아닌 신의 자리로 올려놨으며 메이플 스토리의 모든 시스템을 붕괴시킨 주범입니다. 스킬 효과는 다음과 같아요. 그냥 범위는 화면 전체고요. 성속성 공격이고요. 15마리까지 한 번에 잡는다. 그냥 개초딩 스킬이 따로 없네요. 오늘 제가 제네시스 논문 쓰려고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제네시스가 왜 사기였는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네시스 같은 스킬이 다른 마법사 직업군에도 있긴 해요. 메테오, 블리자드, 그렇죠? 근데 얘네 스킬은 퍼뎀이 제네시스보다 낮습니다. 이건 뭐야? 마스터시 제네시스는 기본 공격력이 670인데 다른 애들은 570이에요. 기본 공격력 이런 게 뭔진 몰라도 다른 애들이 대충 한 15% 정도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 메이지류는 3차의 마법 데미지를 증폭시켜주는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죠. 물론 1.35배 강해지고 MP는 2배나 사용하지만 말이죠. What? 그러면 마스터시 마나는 7000을 쓰고 데미지는 1.35배 세진다?
그래도 비숍 데미지는 넘겼으니까 된 건가? 그게 아니죠. 빅뱅전 메이플의 엔드 사냥터 중 하나는 바로 남겨진 용의 둥지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몬스터 속성이 뭐야? 언데드죠? 성속성 약점입니다. 팔라딘한테 4차의 홀리 차지를 준 것처럼 비숍한테 제네시스 준 것도 그냥 뼈다고 잡으라고 준 거긴 한데, 우연찮게도 여기가 최종 사냥터라서 비숍은 MP를 2배나 쓰는 아크메이지보다 약 23%나 더 강해진 것이죠. MP 대비 데미지로 따지면 차이는 뭐 계산 안 해도 넘사벽이라는 게 느껴지죠. 거기다가 제네시스는 기본 공격 속도가 메테오나 블리자드보다 빨랐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뭔 소리래? 말 그대로입니다. 블리자드랑 메테오는 모션이 꽤 긴 탓인진 몰라도 무려 매직 부스터까지 쓴 상태보다 부스터 없는 제네시스를 쓰는 게 공격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사냥 속도 자체가 비숍이 월등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것도 그건데 비숍한테는 홀리 심볼이 있잖아요. 이제 스팟라이트는 쩔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는 비숍이 MP를 뭐 20렙 때는 4000을 쓰다가 점점 소모 MP가 낮아져서 3500이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숍이 쓰는 물약값은 이제 쩔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비숍은요 소모 MP가 1이든 4000이든 40만이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네시스는 쩔할 때만 쓸 거거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냥터에 쩔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성 넘치던 각 사냥터의 몬스터들은 체력이 각자 몇이고 얘는 지형에 비해서 뭐 잡기가 편하고 그런 전략적인 요소들은 전혀 필요가 없어졌고요. 이제는 동레벨 대비 경험치를 많이 주느냐 이거 하나가 척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를테면요 2009년에 미국 할로윈에 등장했던 트위스트 제스터라는 몬스터는 70레벨에 5만이라는 괴랄한 HP를 가졌지만은 경험치는 1325로 끈기 있게 잡아볼 만한 특별한 몬스터였거든요. 근데 대황숍이 등장하면서 그런 특색도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쟤네로 원킬 내면 되는데 뭔 소용? 이런 사기적인 스킬이었던 제네시스는 결국 유저들로 하여금 비숍에게 매소를 사서 비숍에게 그 매소를 주고 쩔을 받게 하는 그런 기이한 구조를 완성시키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피작을 위해서 주 스탯을 아예 찍지 않고 모든 스탯을 인체 박은 다음에 비숍의 제네시스만을 이용한 쩔로 120까지 심지어는 혼테를 갈 수 있는 레벨대인 155 정도까지 쩔로 키우는 사람들까지 등장할 정도였으니까 처음에는 무슨 파티를 돕는 컨셉인 서포터일 뿐이었던 비숍이 이제는 혼자 사냥도 하고 버프도 주고 파티로 쩔도 해주고 돈도 벌어주는 아니 오버밸런스를 넘어서 그냥 게임 자체를 망가뜨린 주범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게임이 바로 망해버렸진 않았죠. 비숍 키우면 내가 신이 된다는데 누가 안 키우겠어요. 근데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미가 점점 떨어져 갔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MMORPG라고 부르기가 애매모호해진 것일 뿐인 거죠. 빅뱅전 메이플이 아니라 비숍풀 스토리 소리를 듣게 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제네시스라는 스킬을 전해주는 샤모스가 왜 이 스킬을 연구한 죄로 모든 힘을 빼앗기고 꼴방에 틀어박혀 있었는지, 샤모스는 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스킬을 플레이어에게 전해주려 노력했는지가 이제야 이해가 되죠. 크리토님 그저 고트 아니 어디까지 내려다보신 겁니까? 그리고 이거 뭐 제네시스 용어하느라 이 내용을 끼워넣을 자리가 좀 없어졌긴 한데 원래 이 스킬의 이름은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영웅의 검처럼 뭔가 번역체 느낌 났던 다른 스킬들과는 달리 최후의 심판이나 제네시스나 이름 간지나는 건 매한가지군요. 아이고 제네시스 얘기는 이쯤 하고요. 근데 이게 비숍이 본캐고 나는 애들은 막 퍼플도 가고 그래야 될 텐데 MP 4000 먹는 제네시스로 퍼플라투스 뭐 600번 쳐서 잡을 거야? 그건 좀 무리죠. 그래서 비숍한테도 일단 사람 구시라는 공격 스킬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엔젤레이저. 2차 전쟁 때 배웠던 홀리 에로우의 진화 버전입니다. 그런다고 막 여러 마리 때리는 건 아니긴 한데 데미지가 좀 많이 올라갔죠. 홀리 에로우가 마스터 기준 기본 공격력이 80이었다면은 엔젤레이는 1 찍자마자 123이 돼버립니다. 단일 타겟 기준으로는 105였던 샤이닝 레이보다 강한 건 자명한 사실이고 마스터 시에는 24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진짜 강해지긴 합니다. 그런다고 다른 직업의 딜량을 쫓아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엔젤레이 정도만 파풀까지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 강력한 스킬임을 인지하는 건지 아니면 제네시스까지 있는데 엔젤레이까지 있는 게 좀 에바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엔젤레이는 최초 습득을 위해선 작품을 통해 스킬복을 획득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네요. 인상 깊은 점은 효과음이 스킬명답게 굉장히 날카롭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공격 스킬은 바로 바뮤트입니다. 바뮤트는 일단 제일 큰 장점이 서먼 드래곤과는 달리 소환 시 소환의 도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마리만 때리던 기존과는 달리 이제는 3마리까지 때린다네.
바하뮤트 자체 공격력도 엔젤레이보다 기본 공격력 10만 낮은 수준이라 못 써먹을 정도도 아닙니다. 물론 기본 공격력이 300이나 되는 이프리트에 비해서는 약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바하뮤트는 기본 서먼 드래곤의 약점을 모두 극복한 소환수로서 그냥 키워두기만 하면 무조건 이득인 소환수가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를테면요, 자쿰 할 때 본체를 안 때리고 바하뮤트만 키워두기만 해도 한 5초마다 엔젤레이 한 번 쏘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니까요. 앞서 소개드린 3개가 공격 전용 스킬이라면 나머지 2개는 파티 전용 스킬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포트 스킬인 홀리 실드 보시겠습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린 스킬들 중에 주력기를 빼면 빅뱅, 마나 리플렉션, 인피니티 굉장히 쟁쟁한데 보스를 주로 뛴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주력기 다음 바로 이 스킬을 올렸을 것 같습니다. 홀리 실드는 주어진 시간 동안 모든 파티원들의 상태 이상을 막아주는 스킬인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를테면 자쿰을 보죠. 보통 이 이펙트가 뜨자마자 바로 스킬 봉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디스펠 기다리거나 만통키 더듬더듬 찾아가지고 눌러줘야 되는 그런 귀찮은 상황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데 홀리 실드를 쓰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은 봉인도 안 걸리고 체력은 비숍이 힐로 채워주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은 온전히 딜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혼테일이랑 핑크빈 가면 상태 이상은 더 빈번해지기 때문에 홀리 실드가 더 절실해지죠. 물론 유혹이나 언데드와 같은 건 못 막아주겠지만은 그래도 암흑이나 봉인 막아주면서 딜 로스 줄여주는 것만 해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비숍들은 이쁨 받으려면 홀리 실드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고 쿨 2분 될 때마다 바로바로 눌러주거나 자쿰의 경우에는 마법 무효 같은 거 걸렸을 때 써주면 딜 집중이 아주 좋습니다. 이 스킬이 리메이크된 게 바로 홀리 매직쉘이죠. 시전하는 모션도 무기 위에 나타나는 기본 이펙트도 같습니다. 좀 신기하죠? 마지막 스킬은 바로 리저렉션. 스킬 설명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죽은 파티원들을 전원 부활시키는 스킬이죠. 이 스킬의 등장 이후 대부분의 보스 레이드의 난이도는 매우 감소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숍만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한 번은 더 부활할 기회가 있다는 거니까요. 물론 숍 입장에서는 죽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커진 것이긴 한데 사실 힐 있으면서 죽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사기죠. 이거는 파티원들을 전원 부활시킨다는 효과 때문인지 파티원 한 명이 죽은 걸로는 엔간에선 리저렉션을 바로 쓰진 않았고요. 2명 이상 죽었을 때 타이밍을 잡아서 여러 명을 한 번에 부활시키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스킬은 획득 방식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전용 스킬 퀘스트를 통해서 바닥에 보이지 않는 발판 미로를 동전을 뿌려서 길을 만들며 통과해야 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죠. 획득이 제네시스 다음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한 성능을 하는 스킬입니다. 이처럼 비숍은 사냥이면 사냥, 보스면 보스, 이 모두 챙기는 와중에 메소까지 싹싹 긁어먹는 OP 중에 OP 캐릭터였고 이에 반해서 단일 타겟 공격기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보스 솔로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패급은 또 아니었습니다. 막말로 파플라투스랑 붕어 잡는 거 아니면 섀도우보다 좋죠. 아닌가? 중간급 보스도 비숍이 더 잘 잡나? 아무튼 간에 그리에서 오한벨 디렉터가 빅뱅 패치를 진행하면서 모든 스킬들을 버프하는 와중에 심지어 법사 스킬마저도 버프를 할 때 칼같이 너프를 때린 게 바로 마법사들의 광역기들이었습니다. 긴 쿨타임을 그냥 갖다가 박아버린 것이죠. 이것 때문에 비숍들은 시위도 한다고 들고 일어날 뻔한 이력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용돈을 위해 하니까 이해가 쏙쏙 되잖아 비숍좌가. 아니 근데 진짜 2010년 6월 7월 이럴 때 비숍 찍은 애들은 좀 리얼 불쌍하긴 하네요. 아닌가?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